챕터 42 앵클 페인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챕터 41에서 다뤘던 어큐트 앵클 인저리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상기 스포츠 피플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유즈 인저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는 메디얼 앵클 페인, 레터럴 앵클 페인, 안테리어 앵클 페인의 순서로 나눠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얼 앵클 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얼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얼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요인으로는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디노패시, 그리고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 텐디노패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는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디노패시가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리스커먼한 요인으로 타살터널 신드롬, 그리고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 테이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또는 선수의 오버유즈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TBRS 포스트리어 텐디노패시를 유발할 수 있는 러닝이나 아니면 과도한 워킹을 하진 않는지, 아니면 플렉스알로시스 롱구스 텐디노패시를 유발할 수 있는 톱 플렉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발렛 댄서나 하이 점퍼는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플라타 플렉션을 과도하게 유지하게 되는 댄서나 축구 선수는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디노패시가 있다고 그러면 통증이 텐던을 따라서 방사통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내비큘라 본의 인서션 사이트에도 페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타살터널 신드롬이 있을 경우에 앵클의 메디알 쪽으로 센서리 심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지컬 익제미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 텐디노패시가 의심이 될 경우 사진 B와 같이 레지티드 토 플렉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텐디노패시가 의심이 될 경우 텐던을 따라서 사진 C와 같이 팔페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살터널 신드롬이 의심이 될 경우 사진 C와 같이 타살터널에서 틴넬 사인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메디얼 칼키니얼 유로패시가 의심이 될 경우 메디알 사이드 쪽에 센서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기 원인들에 대해서 진단 및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클리니컬 아웃컴을 메저할 수 있는 여러가지 키 페이션트 리포트 아웃컴 미저먼트들이 테이블 42.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워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인 라디오그래피를 살펴보게 되면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의심이 될 경우 탈루스의 라지 포스테리어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포스테리어 프로세스에 프랙처는 없는지, 또는 오스트라이고눔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맥시멀 플란타 플렉션이 된 상태에서 레터럴 뷰를 찍어서 본인 임핀지먼트가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로메디알 임핀지먼트가 의심이 될 경우 AP 뷰를 찍어서 오스테오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조인트 네로잉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초음파 및 MRI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 타살터널 신드롬이 의심이 될 경우 너브 컨디션 스터디를 해볼 수가 있겠으나, 이것으로 인해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텐디노패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브탈라 조인트를 인벌전 시키고 발구스 포스에 대해서 힌드풋을 다이나믹 스타빌라이제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알 롱기튜널 아치를 서포팅하고 가스트로네미우스가 힐라이징 할 때 트랜스퍼스 타잘 조인트를 락킹하여서 아킬레스 텐던이 플란타 플렉션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의 어큐트 인저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오버유즈 인저리와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 그리고 발레 댄서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우 천천히 진행하나 셀프 리비팅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워킹이나 러닝, 점핑을 할 경우 호발할 수가 있겠고,
하이퍼프로네이션 된 풋에서 토오프를 위한 수피네이션 과정에서 과도한 이센트릭 텐던 로딩이 가해지면서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드물지만 어큐트 인저리가 오는 경우에는 다이렉트 트라우마 그리고 인다이렉트 트라우마가 있겠고 어큐트 어벌전 프랙처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시로 네거티브 아시로패시에 의한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니컬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메디얼 말레우스의 뒤쪽으로 페인을 호소하게 되겠고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텐던을 따라서 텐더니스를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피투스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지스티드 인벌전을 하였을 경우에 페인이 유발되고 특징적으로 싱글 힐 레이즈 테스트를 하였을 경우 스탠딩 상에서 힌드풋 발구스 상태에서 힐 레이즈 상 하였을 시 칼케니어스가 바루스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여 tibialis posterior의 펑션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tibialis posterior tendinopathy의 치료는 대부분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큐트 페이지가 지난 이후에는 사진 42.4와 같이 프로그레시브 컨센트릭 앤 시센트릭 텐던 로딩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페인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필요에 따라 시노벡토미아와 같이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 텐디노패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BRS 포스테리어 텐디노패시와 마찬가지로 오버유즈 인저리가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발끝으로 서는 자세를 많이 하는 발렛 댄서에서 흔히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선수가 과도하게 큰 신발을 신었을 때 토그립 현상이 발생하여서 플렉서스 할로시스 롱구스에 과도한 로딩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가 탈루스의 포스테리어 메디알 튜버클과 포스테리어 레터럴 튜버클 사이에 서커스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오스트라이고눔 같은 것들이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텐던을 누를 경우 페인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 이럴 경우 트리거 핑거와 마찬가지로 트리거링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니컬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게이트 시의 토오프 페이지에서 또는 포어풋 웨이트 베어링 한 상태에서 페인을 호소하게 되겠고 점프 후에 랜딩하는 과정에서 페인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BRS 포스테리어 텐디노패시보다 크레피투스가 좀 더 저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할 경우 트리거링이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큐트 페이지가 지난 이후에는 플렉살러시스 롱구스의 스트렝스닝 및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겠고 만약 서브타랄 조인트나 퍼스트 MTP 조인트에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을 경우 이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필요시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올소시스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어프 시에 과도한 프로네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테이핑이나 올소시스로 교정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댄서에서는 적용되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살터널 신드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살터널 신드롬의 50% 정도는 이디오패식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리스커먼한 코즈로는 타살터널 내에 갱글리온이 존재하거나 또는 탈로네비큘라 코알리션이 존재하거나 또는 시노비알 시스트, 라이포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컴플레이션에 의한 타살터널 신드롬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니컬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 쪽으로 poorly defined 되는 버닝, 팅글링, 럼니스를 호소하게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가락 쪽으로 라디에이팅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활동량에서 악화되고 휴식에서 완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야관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팀릴 사인 양성의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고 반드시
S1 러브 루트 컴프레션에 의한 라디클로 패시와 감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워크업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러브 컨디션 스터디를 통하여 콤펌 다이그노시스 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50% 정도의 환자에서 네거티브를 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선적으로 클리니컬 다이그노시스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의심될 경우 초음파나 MRI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타자 터널 신드롬은 메디알, 레터럴 플란타 너브의 인트랩먼트 또는 플란타 파샤이티스 또는 디스크에 의한 라디큘로패시와 감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시행을 하나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을 경우 서지컬 디컴프레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메디알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드문 원인으로 메디알 말레올라 스트렉스 프랙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엑스레이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 MR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랙처가 발견되었을 경우 4에서 6주간 넌 웨이트 베어링 하면서 경과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수상 후 12주가 되는 시점에서 점차적인 활동으로 복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프랙처가 있을 경우 인터널 픽테이션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시스테믹 리뷰상에서 넌 오퍼러티브 매니지먼트와 오퍼러티브 매니지먼트 모두 좋은 힐링과 리턴 투 플레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얼리 오퍼러티브 인터벤션이 좀 더 호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 메디얼 칼케니얼 러브 인트랩먼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얼 칼케니얼 러브는 포스테리얼 티비알 러브에서 분지하는 퓨어 센서리 러브로 힐 및 메디얼 앵클의 센서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과도한 힌드풋 발구스인 사람이 조깅을 할 경우 상기 너브가 컴프레션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챕터에서는 박스터 너브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박스터 너브는 임페리얼 칼케니얼 너브로 보통 알려져 있고 챕터 43에서 자세하게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칼케니어스의 임페리오 메디얼 사이드 쪽으로 버닝 페인을 호소하게 되겠고 러닝에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보통 러브 컨전 스터디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확진을 위하여서는 국소 마취제를 상기 부위에 투여하였을 경우에 페인 및 텐더니스가 호전되는지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위하여 풋웨어를 바꿔보거나 패드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 이로써 성공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로컬 아네스테틱 인젝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젝션 또한 실패하게 될 경우 라디오 프리퀀시 디너베이션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터럴 앵클 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페로니얼 텐디노패시, 그리고 사이너스 스타지 신드롬이 있겠고 그 외에 리스 커먼한 원인으로 안테로 레터럴 임핀지먼트 신드롬 및 팔루스의 스트레스 프랙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 페로니얼 텐디노패시이기 때문에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추가적으로 레지티드 이벌터 테스트 그리고 페로니얼 텐던에 대한 팔페이션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페로니얼 텐디노패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앞서 어큐트 앵클 인저리에서 보았듯이 앵클의 인벌전 인저리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챕터에서는 오버헤즈 인저리에 대한 페로니얼 텐디노패시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고 오히려 과도하게 부드러운 신발의 경우에도 페로니얼 텐디노패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풋을 과도하게 프로네이션 시키는 경우 또는 앵클 플란터 플렉서가 타이트니스가 있을 경우에도 레터럴 머슬 그룹에 과도한 오버로딩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라마터리 아스로패시 역시
페로니얼 텐디노패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페로니얼 텐던 자체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풀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터럴 말레우스의 포스테어 사이드 그리고 큐보이드의 플란타 서페이스에서 텐디노패시가 자주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페로니얼 트로클리아 또는 페로니얼 튜버클에서도 페로니얼 텐디노패시가 흔히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로니얼 텐디노패시의 클리니컬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활동으로 악화되고 휴식으로 완화되는 레터럴 앵클 페인을 주소로 하고 페로니얼 텐던을 따라서 로컬 텐더니스가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인버전을 하였을 때 페인이 유발될 수가 있겠고 칼프 머슬의 타이트니스가 관찰되기도 하겠습니다. 페리널 텐디노패시에 대한 워크업으로는 MRI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페리니얼 텐디노패시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페이지에서의 치료는 기타 다른 텐디노패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 텐디노패시에서 힐 리프트를 넣어서 아킬레스 텐던을 릴리즈 시켜주는 것처럼 페로니얼 텐디노패시에서도 레터럴 힐 웨지를 넣어서 페로니얼 텐던을 릴리즈 시켜주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페로니얼 머슬에 대해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역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PRP나 다른 서지컬 어프로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로니얼 텐디노패시 다음으로 레터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이너스 타지 신드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타지는 레터럴 말레우스의 안테리어 인페리어에서 시작하여서 메디얼 말레울러스의 포스테리얼 파트로 주행하는 작은 오셔스 캐널 구조입니다. 사이너스 타지 자체는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안테리어 포션은 탈로 칼케니얼 레비큘라 조인트 영역이 되겠고 포스테리어 파트는 서브탈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너스 타지 자체는 시노비얼 멤브레인으로 라이닝 되어 있고 사이너스 타지 자체가 시노비얼 티슈가 매우 풍부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곳에 시노바이티스나 인플라마토리 아스로페시가 흔하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너스 타지 신드롬의 클리니컬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로컬라이제이션 되지 않는 베이그한 페인을 레터럴 말레우러스의 앞쪽에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인플라마터리 아스로페시의 특징인 아침에 통증이 심하고 운동으로서 경감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패시브 인버전을 시켰을 때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통증을 호소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앵클 무브먼트 자체에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서브탈라 조인트가 매우 스티프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RI 자체는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이너스 타지 안쪽으로 쇼덴팅 로컬 아네스테직 에이전트를 넣었을 때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큐트 페이지에서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지속하게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너스 타지 쪽으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터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커먼한 코드 중에 하나로 안테로 레터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클의 인벌전 스프레인 이후에 발생한 ATF 손상 이후에 시노비얼 시크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시노비얼 시크닝은 대부분 스폰테니어스하게 리소션 되나 경우에 따라서 인컴플리트 리소션이 일어나게 되고 레지듀얼 티슈가 남게 되어서 레터럴 말레울로스와 탈루스 사이에서 앵클 무브먼트 사이에 트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안테로레터럴 임핀지먼트 신드롬의 클리니컬 피처를 살펴보게 되면 레터럴 말레우러스의 안테리얼 포션 쪽으로 페인을 느끼게 되고 대부분의 선수에서 프리비어스 인저리의 히스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앵클 무브먼트 시에 캐칭 센세이션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진단은 MRI보다는 클리니컬 어세스먼트에 비중을 두게 되겠고 필요시에 아스트로스코픽 examination을 통해서 펌펌 다이그노시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마일드한 케이스에서는 보존적 치료 또는
스테로이드 인젝션 등으로 경과를 관찰하게 되겠지만 좀 더 시비한 케이스에서는 아스트로스코피를 통한 레지듀얼 티슈를 제거해주는 시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레터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커먼한 코드 중에 마지막으로 탈루스의 스트레스 프랙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탈루스의 스트레스 프랙처는 서브탈라 조인트가 프로네이션이 과도하게 된 상태에서 앵클 플란터 플렉션이 일어날 때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칼케니우스의 레터럴 프로세스가 탈루스의 포스테리어 레터럴 코너와 부딪히게 되면서 스트레스 프랙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장대 높이 뛰기 선수에서 장대를 도움 닫기 이후에 땅에 플랜팅하는 과정이 너무 늦게 되면은 이런 탈루스의 스트레스 프랙처가 후발하는 것으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탈루스의 스트레스 프랙처에 의한 레터럴 앵클 페인은 서서히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러닝이나 웨이트 베어링 시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너스 타지나 또는 앵클의 포스테리어 파트 쪽으로 스웰링인 텐더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CT나 MRI를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스트레스 프랙처가 진단이 된다면 6에서 8주 정도의 넌 웨이트 베어링 임모빌라이제이션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에서 빠른 리커버리가 요구되거나 또는 이런 넌 서지컬 매니지먼트가 실패할 경우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로레터럴 앵클 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리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안테리어 임핀지먼트 신드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안테로 레터럴 임핀지먼트 신드롬과 유사하게 에디셔널 소프트 티슈나 보니 티슈가 앵클 도지 플렉션 시에 티비아와 탈루스 사이에서 트랩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테로 임핀지먼트 신드롬에서는 좀 더 보니 스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니 스퍼가 티비아 또는 탈루스 4개 안테리어 포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니 스퍼는 트랙션 인저리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레 동작의 플리에 또는 축구에서 키킹하는 과정에서 하이퍼 플란타 플렉션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로 발생하는 조인트의 트랙션으로 인해서 보니스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테리어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안테리어 앵클의 베이그한 디스컴포트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테리어 앵클을 팔페이션 했을 때 텐더니스를 호소할 수도 있겠고, 특별히 포워드 런지에서 맥시멀 앵클 도지 플렉션 하였을 경우에 페인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크업은 레터럴 엑스레이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런지 포지션으로 레터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니 임핀지먼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마일드한 경우에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시행하게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힐리프트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디스콤포트 및 펑션의 저하를 보이게 될 경우 아스트로스코픽하게 보니스퍼를 제거해주는 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테리어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의 텐디노패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텐디노패시와 마찬가지로 조인트의 페인과 스웰링, 스티프니스를 유발할 수가 있겠고, 텐던을 따라서 팔페이션을 하였을 때 텐더니스를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을 준 상태에서 도치플렉션을 시키거나 이센트릭 인버전을 시켰을 때 페인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및 MRI를 해볼 수가 있겠고, 초기의 치료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특이한 점을 살펴보게 되면 주자의 경우에는 러닝 스트라이드 랭스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의 펑셔널 랭스의 감소, 이로 인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의 머슬에 대한 버든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텐디노패시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존성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텐던의 파샬 또는 토탈 럽처가 관찰될 경우에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앵클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메디얼, 레터럴, 안테리얼 포션으로 나누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